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계룡 리슈빌 평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발코니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지난 방송에 AS를 하면 계룡 리슈빌의 테라스는 약간은 생각하시는 테라스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좀 폭은 좁거든요. 보시면 정확히 이 계룡 리슈빌에서 평면도를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평면도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3D가 있고 이제 2차원적인 평면도가 있는데 평면도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정확한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 테라스의 정확한 이 사이즈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폭은 좀 좁아 보이죠. 이게 보통 이제 그 1.5m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발코니잖아요. 이 발코니를 확장해 놓은 건데 이게 1.5m 정도 되니까 한 2m 정도는 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테라스,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벽면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테라스가 시작되는데 보통 이게 넓은 데는 막 20평씩 해요. 20평씩 하는데 그런 테라스, 이런 널찍한 테라스보다는 조금 많이 작을 수 있다는 거. 2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식물을 식재하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뭔가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던가 뭐 이런 정도는 안 될 거라는 거 염두하시고, 그래도 이 테라스 자체는 서비스 면적이에요. 서비스 면적이어서 다른 집들보다는 훨씬 넓게 쓸 수 있다는 건 생각하시고, 이만큼에 대한 피는 붙을 건데 제가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서 8억 정도까지는 힘들 거고, 그래도 뭐 다른 평형 대비 몇 천만 원 정도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오늘 해볼 얘기는 이 서비스 면적에 대한 얘기예요. 서비스 면적에 대한 얘기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랑은 다르게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발코니에 대한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공동주택의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된 면적은 그 중에 이제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향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입체적인 평면도를 이제 내놓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일 텐데, 현대 힐스테이트랑 비교를 해볼게요. 현대 힐스테이트를 보면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이 나와 있죠. 전용과 공급이 나와 있는데 뭐 서비스 면적 자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불친절한 건데, 실제로는 서비스 면적을 알려줘야 이게 얼마나 확장돼서 얼마나 더 넓게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입체적인 평면도를 보여주곤 있습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포베이의 구조의 앞에 발코니를 확장해서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데요. 앞에 발코니 자체를 확장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는 뒤에 발코니까지 이만큼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만큼의 공간이, 그리고 이만큼의 공간이 서비스 면적에 해당됩니다. 전용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 발코니의 안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코니 안쪽이 이제 전용 면적이고, 공급 면적이라고 하면 이 이외에 뭐 엘리베이터 룸이라든가 그런 이제 공동으로 쓰는 면적까지 포함한 거고, 실제로 이 확장되는 서비스 면적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발코니의 폭이 1.5m 정도 돼요. 예전에는 서울시도 뭐 이런 제약이 없었고, 그전에는 이제 폭 자체도 2m가량 돼서 32평형 기준 이렇게 확장을 다 하고 나면 웬만한 그 확장 못하는 40평형대와 비슷한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인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 외관이 좀 너무 비슷하다, 발코니를 이제 확장한 그런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뭐 보시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약간 밋밋한 구조죠. 약간 밋밋한 구조, 약간 뭐 돌출도 있긴 하지만 약간 밋밋한 그런 구조인데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남시여서 약간 이제 규제가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로 확장을 뭐 제약 없이 했죠. 그래서 요만큼 발코니 1, 2, 3에 해당되는 면적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 송파 리슈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죠. 서울이다 보니까 확장의 제약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이제 그 투지의 그 위에서 바라본 그런 평면은 제공도 안 하고 있지만 보시면 앞에는 이제 확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통으로 확장을 해놨는데 뒷면은 요만큼 이제 이 라인으로 보시면 이만큼, 그러니까 작은 방에 해당되는 요만큼은 확장을 했는데 이 주방에 해당하는 면적은 창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 추가 서비스 면적은 확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제약을 풀어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인면이 돌출형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개선한 경우, 인면을 다양화했다거나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인면을 다양화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거나 전용 면적이 이제 작은 경우는 좀 제약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단면적을 이렇게 그 작은 평형, 큰 평형을 막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을 좀 특화한 경우는 봐준다. 작은 평형이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송파 리슈빌도 좀 시도는 했어요. 이렇게 뭐 울퉁불퉁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평형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모든 제약을 다 풀지 못했어요. 근데 모든 제약을 다 푼 단지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단지가 그랬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인데 44제곱미터의 평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도 트고 뒤에도 다 텄죠.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이 중엔 이제 디자인을 특화해서 서울시랑 몇 번 이제 막 핑퐁을 치면서 좀 규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서 이제 규제가 완전히 풀린 단지고요. 리슈빌 같은 경우는 제약을 다 풀진 못하고 일부가 풀린 걸로 보입니다. 이런 평면을 줘서는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가 확장이 됐는지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111제곱미터도 그렇고 114제곱미터도 주방을 먹었죠. 주방 이만큼 먹었죠. 116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6제곱미터에서 약간 이제 평면의 특이함을 주긴 했죠. 116제곱미터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116제곱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평면이 막 이렇게 섞여 있죠.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을 줘서 일부 제약을 풀려는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 면적을 줬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그게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쉽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의 평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요. 약간 이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향후에 분양받으실 때도 이런 의미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비스 면적을 더 가져갈 수 있었구나, 이런 의미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